자, 설하고 평줄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중복해서 설하고 선생님이 줄을 단 거기 때문에 좀 더 부연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설하고 평줄을 보시면 총론 목성, 목의 성질에 관해서 총론, 총괄해서 이야기해보면, 총괄해서 논해보면 목은 무엇이다? 양화직이다. 요거가 특징이라고 그랬죠. 양화직이다. 양화는 뭐예요? 양이 화한다. 그러니까 비교적 점잖은 거죠. 폭발적이진 않아요. 폭발적인 건 뭐죠? 화예요. 화는 뭐다? 사방간으로 튀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우리 티밥 튀길 듯이 촥 사방으로 퍼지는 게 화기운이고, 목은 뭐예요? 목은 위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운, 한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죠. 목은 위로 쭉 올라가고 옆으로 가지도 않아요. 목 옆으로 자라는 나무 봤어요? 없죠. 나무는 가급적 다 대부분 위로 구불구불하든, 그래서 우리가 곡직이라고 했잖아요. 곡직. 나무가 구불구불 가든 어쨌든 약간 구불구불하든 반드시 가든 어떻게 해요? 나무는 다 위로 간다. 그래서 등상이라고 그랬죠. 등상.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화야. 위쪽 양이니까 뭐예요? 양이고 화. 그러니까 비교적 원만하게 올라가는데, 화는 뭐죠? 폭발적으로 이 사방안으로 자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양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화는 폭발적이고 금은 이제 이거를 수렴한다고 그랬죠. 수는 결정체 씨앗에다가 저장하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목은 뭐다? 양화직이다. 부드럽게 햇빛처럼 부드러우면서 부드럽게 화하는 그러한 기운이다. 기성, 그 성질은 등상,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고, 이 무소지라, 멈추는 바가 없다. 머물러 있는 바가 없다. 그 말이죠. 목중, 목이 뭐요? 무겁다. 목이 뭐는 거요? 나무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주에 나무가 많다. 감목도 있고, 감목이 있고, 뭐 을목이 있고, 이렇게 나무가 많을 경우에는 밑에 또 인목이 있고, 그러면 되겠죠. 미음목이 있고, 목이 중한 경우는 반가워요. 뭘 반가워 들었어요? 나무가 너무 많으면 뭐예요?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너무 빽빽하면 뭐예요? 서로 자라지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나무들끼리 서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이게 갑목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깝깝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 보면은 이거 깝깝하신 사주네요. 뭐 깝깝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좀 답답하셨죠? 갑갑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삶 자체가 갑갑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무방하다.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나무가 이렇게 많으면 깝깝해요. 그래서 뭐가 한다? 금으로 쳐줘야 돼요. 그래서 금의 기운을 반가워해요. 그리고 이 수렴지 뭐다? 나무가 좀 잘라져 가지고 어느 한 일정한 높이까지 쳐주죠. 우리가 가지 전지착 같은 거 해주면 일정한 높이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수렴해주는 역할을 한다. 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라고 일컫는다. 뭐뭐라고 일컫는 경향이 있다. 유렴.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자, 유가 생각할 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말로 웨이에서 뭐 다만, 오로지, 뭐뭐 때문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로지 높이 오르는 성질과 수렴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라든가 다른 블로그 보면은 뭐 이제 말을 뭐 여러 가지 보면 한번 볼까요? 자신을 단속하여 수렴하고자 하는 자질의 성향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유렴. 이 말을 생각할 유자에 높을 고자에 생각할 유자에 수렴할 염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이 번역이 되는 거겠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틀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의역을 하신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역하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그냥 직독직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근데 뭐 표현은 재밌어요. 자신을 단속하여, 이제 금이 와서 단속해서 수렴해서 하고자 하는 자질 성향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 높게 자라면 자랄수록 더 수렴하는 덕이 있다. 더 높게 자라면 자랄수록 더 수렴하는 덕이 있다. 이것도 좀 약간 뉘앙스에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벗어날 수 있다고 했죠. 뭐만 하면 뭐만 할수록 뭐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좀 약간
뉘앙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높이 오르려는 성질, 나무가 뭐야 아까 등상이라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끼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거를 너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딱 잘라줘 가지고 일정한 상태에서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수렴하는 성질이 있다. 그죠? 수렴이라는 거는 그 구도에 머무르게 하는 거니까. 그죠?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 금이 있을 경우 아까 유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죠? 목중희 금기라고 했잖아요. 금의 기운이 있을 때 수렴, 염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고, 만약에 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로만 계속 가겠죠. 무조건 못 먹어도 고 계속 나무가 올라가겠죠. 그런 성질로 보는 것은 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엄의 성질이 있다. 그래서 금과 목이 두 개가 있을 때는 목이 있고 금이 있을 때는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려고 고로 계속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도 있고, 금이 있어서 이거를 일정하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잘라주는 그 역할이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리자를 볼까요? 리. 자, 27번.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경신 아까 있잖아. 그 나무가 죽으면 뭐요? 도끼로 잘라줘 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쓸모있게 만들잖아요. 장작을 하든 그 다음에 동량지지라든 뭐 가구를 만들던, 그때 경금과 신금이 필리 반드시 이롭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금이 있으면 이롭죠. 근데 여기를 날카롭다라고 번역하신 분이 또 본다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금과 신금이 날카로워야 나무를 잘 다듬어야겠죠. 그렇게 보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금과 여기서는 그냥 나무가 이거 나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로 따듬을 수 있는 그런 도끼가 있으면 된다는 거지, 경금과 신금이 반드시 날카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물론 더 날카로우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날카롭게라고까지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이롭다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리가 왜 이롭다라고 하냐면, 날카롭다고 하냐면 우리 불경에 나와요. 그게 불경에 나오면 리가 이롭다는 뜻이 아니고, 예컨대 우리가 육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6개의 근이 익으면 날카롭다는 의미거든요. 날카롭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불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언정 여기서는 이롭다고 해도 그렇게 큰 원한 해석이 아니고 오히려 보편적인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죽은 나무가 있으면 뭐죠? 나무가 도끼가 있어야 그거를 따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집을 짓더라도 나무를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나 신금이 반드시 있어야 이롭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의역을 하면 날카롭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날카로움이 반드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끼가 있으면 그 정도는 해당되기 때문에 뭐 무방한데 그냥 이롭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정식 박사님은 이롭다는 견해와 예리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나누는데, 오정식 박사님은 예리하다고 보는 견해 같아요. 제가 정리할 때는 이거는 그냥 이롭다 정도 해도 무방하다, 지나가는 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유고 유렴도 그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높이 올라갈수록 더 뭐 수렴한다, 뭐만 할수록 뭐만 한다, 성질의 것은 아니고, 나무가 올라가는 성질도 있고 금은 이것을 잘라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는 성질이 있다. 두 개의 성질이 그냥 양립한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석하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희, 토 중이 이제 여기서는 목이 빠졌다고 보죠. 목은 뭐예요? 목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목, 아까 있잖아요. 그 창륜 있었죠. 자, 창륜 윤편, 요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 창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에서는 극제하고 있는 형상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그렇죠? 아까 금과 목이 두 개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으면 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쪽이 지나치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목다 근결이 되든 금이 많으면 나무가 다 짜스스 잘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두 개가 상등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 아까 상등이라고 했나요? 상등,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걸 의미한다. 그래야만 금과 목이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극제하고 있는 형상의 적절함을 의미한다. 같은 이야기겠죠?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나무는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심고 우리
토가 이렇게 흙으로 좀 약간 두툼하게 해준다 했잖아. 이게 설일반자라고 했잖아. 설일반. 그래서 나무는 뭘 좋아한다? 토가 좀 있고, 토가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왜 그냐면 이거를 뿌리를 서리를 할 수 있겠다. 토가 좀 많아야 된다는 거죠. 토가 적으면 어떻게 된다? 뿌리가 얕게 심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다? 넘어가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토가 적으면 소죠. 적게 되면 그런즉 지무 가지는 무성해지고 뿌리는 위험해진다. 그렇죠? 자, 갑술의는 목기가 처음 생한다. 처음 생하고 그 다음에 갑인 을묘는 목지왕지다. 이거는 맞죠? 아까 갑인 을묘는 뭐죠? 갑목에게 인을 쓰는 뭐죠? 녹지죠. 걸록. 을목도 모유에 쓰는 걸록. 왕지입니다. 록지라고 해야 되겠죠? 자, 갑진을사는 목지 이역이다. 자, 진토는 갑의 이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을사가 그러냐? 이것도 일치하지 않죠. 고운 활목. 그래서 이거를 활목이란다. 앞에 같은 논리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써놓아 볼까요? 나중을 보기 위해서 써놓겠습니다. 자, 갑술 을에는 초생, 갑이 늘면은 목지 왕지, 그 다음에 갑진을사는 여기 이렇게 보고요. 갑신의류는 목기절이라고 했죠. 아까 이거는 설명했어요. 갑오을미는 목기사인데 갑오사는 되는데 을미양이라고 그랬죠. 12운석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갑자을축은 나부음에 이거는 갑자을축은 뭐죠? 이거는 해준금이기 때문에 다 납읍금이라서 해준금이라는 거죠. 갑자을축은 아까 해준금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자, 갑자 어디 있죠? 갑자을축은 납읍오행으로 해준금이 되기 때문에 금이어서 개사목녀라 모두 죽은 거다. 이런 의미고요. 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납읍오행과 12운성으로도 꼭 일정 어느 부분을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기 때문에 일관적이진 않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활목. 살아있는 나무는 득화, 화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수, 빼어나게 돼요. 그렇죠? 목화통명이 된다는 거죠. 목화통명, 목생화로. 그래서 견, 병정, 병화나 정화의 화를 만나게 되면 위 뭐가 된다? 목화통명이 되게 된다. 그리고 경금과 신금을 만나게 되면 그런 즉 손기, 생기, 그 생기를 덜어내게 된다. 왜? 금금목으로 목을 치니까. 그렇죠? 자, 활목이 그렇다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는 뭐가 좋다? 화를 만나야 된다. 화를 만나면 왜 좋다? 저기 목화통명에 대해서 뭐예요? 목화통명의 특징이 뭐죠?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빼어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주 중에 을목이 있죠. 을목일주가 병화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분이 만약에 여자 사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예쁘시네요. 그런데요. 안 보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사주 들고 왔다. 을목일주예요. 그런데 병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굉장히 미인이시겠요. 그러면 되겠죠. 마찬가지 신금도 마찬가지죠. 신금도 뭐죠?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름다우시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대부분 맞습니다. 반드시 맞는 건 아닌지 아무튼 인사실험 보면 대부분 맞았어요. 그래서 목화통명은 이런 경우 되고 목화통명은 주로 문과학에서 이과학했어요. 당연히 문과 쪽이겠죠. 언어가 발달되어 있다. 외국어를 잘하시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돼요. 목화통명은. 그래서 이 목이라든가 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는 뭐다? 문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과. 그 다음에 금수가 많이 되어 있다. 그럼 뭐다? 이거는 이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자제분들 이과 쪽 공부하셨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만약 금수가 왕하면 이과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이 활목은 뭐가 좋다? 화가 좋다. 목화통명되니까 금이 오면은 경신금이 오면은 뭐다? 약간 손상이 되는데 장점은 뭐다? 따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죽은 나무는 뭐가 와야 돼요? 따듬어야 되잖아요. 뭘로? 나무 기둥을 만들던 도끼를 그 장작을 만들던 뭐가 와야 돼요? 도끼가 와야 되잖아요. 금이 와야 되겠죠.
자, 견 사목 죽은 나무가 견 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번익이 되겠죠. 불타버리죠. 불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좋지 않은 거죠. 아까 생목은 뭐라고 했어요? 활목은 화를 만나면 목화통면이 돼서 좋은데 사목은 죽어있는 나무는 화를 만나면 불타버린다. 금목. 자, 금을 만나게 되면 금목 어떻게 해요? 따듬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만들어져요. 이 성기 그리고 나서 그릇은 이제 완성된 어떤 뭔가 그릇이니까 좋은 거겠죠.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함으로 활목은 희화 기금. 자, 기본적으로 활목은 불을 좋아하고 금을 꺼려하고. 왜냐하면 금이 와서 싹둑싹둑 잘라버리니까 안 좋죠. 사목은 뭘 좋아해요? 금을 좋아하고 불을 싫어하죠. 기화 희금야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러면 여기서 활목 사목이 뭐냐? 앞에 이제 뭐 갑술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활목 사목은 이제 그렇게 봐도 되고 아까 거기서 봐도 이걸 다 머리에 넣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목과 을목 이렇게 봤을 때 지지에서 임목과 묘목을 봤을 때 자, 갑목과 임목은 기본적으로 사목으로 보고요. 을목과 묘목은 생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갑목과 묘목은 뭐죠? 이게 지엽이잖아요. 나무잖아요.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려면 나무가 물이 촉촉히 적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생목으로 보게 되고 자, 겨울철에 늦가을에 낙엽이 다 져버렸어요. 이제 갑목, 임목만 남았어요. 그럼 이건 뭐다? 이거는 물이 다 살아나기 위해서 뭐다? 전부 밑으로 내려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사목으로 본다. 이렇게 명리학 강의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금목 상제의 성격. 자, 금과 목이 상제 서로 제어를 하면 성격 격이 형성되는데 명이 착륜이라고 했죠. 착륜 아까 이야기했었죠. 착륜. 자, 착륜은 뭐다? 금과 목이 적당해서 적당한 금이 나무를 잘 따듬어 가지고 수레바퀴를 잘 만드는 거죠. 수레바퀴를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삐끄덕삐끄덕 안 굴러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금이 너무 강해버리면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비해서 금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잘 안 잘라지겠죠. 날이 이질러져 버려져가지고. 그래서 수레바퀴 잘 못 만들겠죠. 그래서 이 착륜, 이 수레바퀴를 잘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금과 목이 어떻게 돼요? 적절하게 서로 대등한 정도로 잘 이루어지면 착륜이 돼가지고 굉장히 나무를 쓸모있게 만들었다. 만약에 갑목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금이 적당해가지고 잘 따듬어주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성공할 수 있겠죠. 세련되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약생어추. 만약 이건 뭐죠? 지금 주체는 목이에요. 목이 만약에 가을철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을철은 무슨 계절? 신유술. 무슨 계절? 금의 계절. 금이 너무 강하죠. 그런 경우는 마땅해요. 뭐가? 유화재금. 자, 목이 있는데 이 가을철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신유술에 태어나면 갑목이 또는 을목이 너무 금에 의해서 극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뭐 경금이 나오거나 투출되거나 신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럴 때 병화가 와서 쫙 눌러주거나 정화가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금이 나무를 치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화가 극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땅에다 유화 화가 있어서 제금 금을 제압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 그렇죠? 금을 꺼려 하지 않아요. 금을 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거지 야라. 여기 이렇게 해석해야 돼. 금을 꺼려 하는데, 그죠? 금을 기피한다고 했으나 금을 기피한다고 했으나 이 거지 야라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아니다. 제거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금도 필요하죠. 나무한테. 왜 나무가 금이 없으면 안 되죠? 금이 없애버리면 나무가 너무 무절제예요. 그렇죠? 이 화로서 제금성기 금을 어떻게 해요? 따듬어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바야어로 능할 수 있다. 착목성제. 자, 이런 이야기예요. 나무를 따듬어서 제목을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사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금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를 너무 쪼개다 보면 나무를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나무 금이 강해서 너무 강하죠. 강하면 나무를 쓸모없게 만들 수. 너무 많이 자르다 보면 어떻게 토막토막 나무를 내놔버리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럴 때 화가 와가지고 적당하게 금을 제어를 해줘요. 그러면 금이 과도하게 목을 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잘 절제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나무가 잘 잘라줄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가 적당히 있어서 금을 제어해주고 금이 나무를 적당하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나무가 쓸모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금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금도 적당하고 있어야 된다. 자, 삼추 금왕 먹고. 자, 가을철에 신유솔 바짝 메말라 있죠. 물기가 다 빠졌어요. 이 신유솔에 간목이 태어나거나 을목이 태어나면 이 나무가 먹고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시들 거잖아요. 그렇죠? 메말라 있다. 자, 잔가지죠. 나무가 가지가 메말라 있고 죽고 낙엽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가을에는 나무는 물기가 빠지고 낙엽은 떨어지고 그렇죠. 폐엽. 그래서 이럴 때는 반가워요. 금전재. 이 전대가 뭐냐면 자를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와서 이것을 좀 잘라주는 거를 전지하여 다듬어주는 것을 바래요. 그래서 가을철에 여러분들 보면 정원수 따듬 때가 아마 가을철일 거예요.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질 쯤 되면은 이때 정원을 따듬어 주죠. 그때 겨울을 대비하면서. 그리고 득화재금, 만약에 화를 얻어서 금을 제어를 한다. 그러면 불상 목성, 나무가 손상되지 않는다. 나무의 성질이 다치지 않는다. 손상이 없게 된다. 왜? 금이 너무 나무를 치는 것을 화가 금을 눌러줘 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상제, 서로 적절하게 서로 제어가 되면, 그리고 이 기어 중화를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상제를 통해서 중화가 된다는 거죠. 서로 각각의 화와 금과 나무 사이의 정화를 잘 이루어주게 되면 그러므로 추목, 가을철의 나무는 휘금, 금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지작업 해주니까요. 불론 관살, 이것이 관이든 칠살이든 그렇다는 말이죠. 여기서 불론 관살을 해가지고 이게 불론 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잖아요. 간목 입장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경금이 필요하겠죠. 경금 뭐죠? 우리가 이제 큰 칼, 도끼니까. 신금 뭐죠? 작은 칼이에요. 작은 칼, 아주 면도칼 이런 거. 자, 간목 입장에서 경금은 뭐죠? 칠살이죠. 여기서 보면 살이죠. 칠살. 또는 뭐죠? 평관. 이건 뭐죠? 정관이죠. 자, 을목 입장에서는 자, 경금 뭐죠? 정관이죠. 자, 신금은 뭐죠? 칠살이죠. 평관.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간목에 있어서는 경금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칠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불론 칠살을 해당되겠죠. 관도 괜찮은데 신금 뭐예요? 간목을 자르기 좀 약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는. 근데 굳이 정말 작은 칼이 어느 정도 되는 칼이라고 봤을 때는 신금도 나쁘지 않아요.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없는 것보다 낫다. 근데 가급적이면 간목은 칠살이 좋다. 경금이 좋은 거죠. 큰 도끼니까. 자, 을목은 정관, 이 경금을 합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경금이 우리 그 탱크 앞에 서 있는 탱크 앞에 천원관장이 탱크 앞에 서 있는 꽃 들고 있는 소녀 있죠. 어린 소녀. 탱크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 을목이에요. 이거는 경금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다듬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나쁘진 않고, 어쨌든 등치 큰 깡패 같은 남자애가 어린 소녀한테 절절절 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을목이니까. 을목이 우리 꽃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신금 뭐냐면 면도칼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 좋아해요. 예리한 칼날이잖아요. 예리한 칼로 그냥 꽃을 싹둑싹둑 잘라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차라리 을목은 경금을 합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신금은 싫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이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신금으로 가서 싹둑싹둑 잘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풀도 될 수 있잖아요. 풀, 꽃나무들 정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관살이 여기에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간목과 을목의 이 관과 칠사를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넘겨짚고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개 모두가 다 의 마땅해요. 득화 화를 얻은 게 맞다. 화를 얻은 게 왜 좋아요? 화극금으로 여기 금을 제어해 주니까. 그래서 금을 하여금 너무 간목 을목을 목을 치지 못하게 막아 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화를 얻는 것도 무방하다 마땅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해내 내성 귀격 이런 경우도 귀격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러니까 목일주가 금도 있고 화도 있고 적절하게 서로가 상제 서로 견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다? 이거는 귀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귀격이다. 그리고 정 바로 위 무엇이다? 차 바로 이러한 이유다.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귀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